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1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9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약 한 30분 전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이 완전 타결되었습니다.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여론조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23일, 빠르면 23일, 늦어도 24일에 발표가 되고 25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에 범야권 단일 후보로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 후보가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단일 후보 선출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방법은 어제 합의가 있었고 오늘 그 문항 여론조사 날짜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10일 동안 아주 지리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을 짜증내게 하던 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 본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남아 있으나 좋은 일의 시작이 아주 잘 됐습니다. 어제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양측에서 여론조사는 후보 간 논의된 경쟁력 적합도 50%씩 반영하되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각각 160개 표본으로 조사하고 각 기관은 800개 표본은 경쟁력, 나머지 800개 표본은 적합도 조사를 하여 합산한다. 그리고 무선 안심번호 100% 조사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기관에서 16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3200명이죠. 3200명의 여론이 이제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한 조사기관이 1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800명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냐 이렇게 묻고 나머지 800명에게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당선 가능성, 즉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갈 것 없이 아마 내일 거의 조사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24일 이전에 단일 후보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진 쪽에서 승복을 하면은 근사한 게임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데는 여러 사람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 서울시장 그리고 내년 대선도 단일화 해야 된다. 입에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단일화의 기치를 내건 사람은 안철수 씨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안철수 씨의 공이 큽니다. 작년 연말에 단일화의 기치를 내걸면서 나는 대권은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하나의 단일화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 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범야권이 중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포함해서 중도, 보수, 합리적 진보가 다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반문재인 세력을 총단결시켜야 한다. 거기에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단일화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금방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감 1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석 정당이 102석 정당을 끌고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냐? 안철수 씨의
단일화 기치를 열화와 같이 지지한 국민들의 여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누가 되든 단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일단 단일화라는 작품은 만들어내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우파 진영이 그리고 중도가 다 아우르면 이게 자유민주 세력입니다. 자유민주 세력이 그동안에 분열했으므로 정권을 놓친 경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이회창, 이인재 그리고 김종필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여만 표 차이로 김대중 당선. 2002년에는 이회창, 정몽준으로 분열이 됨으로써 결국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에서 성공한 노무현이 50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으로 이 자유진영이 분열됨으로써 41% 대통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3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에 안철수 씨의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리더십에 의해서 단일화, 서울시장, 준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보수와 중도가 단일 후보를 낸다. 이렇게 된 거죠.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지금 중도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중도가 지금 반문재인으로 돌고 있습니다. 반민주당으로 돌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합치면은 약 60%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쪽이 한 60%까지 나옵니다. 정권 유지를 해야 된다가 40%, 6대4의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 6대4의 구도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종인 씨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분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흐름 속에서 단일화가 오늘 합의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진로는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안철수 씨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약속대로 안철수 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성심성의껏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충격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래야 김종인 체제는 끝나고 그 다음에 대선 가도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그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금 이 전국 변화의 핵심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조금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안철수 씨가 단일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역시 대통령 후보도 범야권 단일화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정치 세력이 서로 합쳐지고 갈라지고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행동의 자유, 선택의 폭도 아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동적이 되는 거죠. 기존 정치판을 아주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당선되면. 반대로 오세훈 씨가 이번에 단일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무너지지 않고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상황의 주도권은 쥐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이냐 아니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안철수가 되느냐 오세훈이 되느냐입니다. 어쨌든 이제 승복을 해야 돼. 무슨 이 결과에 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승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두 사람이 합쳐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이 당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좌파가 잘 하는 겁니다. 2011년에 그때 무소속
박원순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주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유진영도 그렇게 해가지고 대동단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찜찜하겠죠. 어떻게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했느냐. 근데 그걸 지금 체면 문제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국가 전망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종인 국민의당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판이 어느 정도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문제들을 덮어주지 않고 다 들추어내가지고 공개적으로 만들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앞으로 한 3일 동안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게 승복하는 또 하는 드라마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거 정치판은 이 연예계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드라마를 미스트롯처럼 드라마를 만들어야 시청률이 높아지듯이 드라마를 만들어야 국민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드라마는 지금 근사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어떤 스타가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안철수 두 분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